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펀더멘탈 팀의 김용환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발표인 Equivalence between Dropout and Data Augmentation, Mathematical Check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드랍아웃을 뉴럴 네트워크 혹은 뭐 본인들의 딥러닝에 많이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드랍아웃에 대해서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가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학적으로 풀어낸 논문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안에서 드랍아웃의 역할은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미지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드렸고,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드랍아웃도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논문에서는 드랍아웃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어떤 조건에서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드랍아웃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특정 노드나 유닛을 랜덤하게 드랍하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 효과로서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그리고 레귤라라이제이션 역할을 수행한다고 그렇게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레이어 사이에서 풀리 커넥티드로 하게 되면 이런 그림,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드랍아웃을 이용해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특정 레이어에서 노드 몇 개를 일부 이렇게 드랍아웃 시켜 버리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나오게 돼서 일종의 이터레이션마다 이 커넥션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앙상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랍아웃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동작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네트워크 자체는 인풋에서의 서메이션을 취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F는 액티베이션 펑션, 또 여러 가지 펑션이 될 겁니다. 이제 드랍아웃이 적용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인풋이 들어오고 드랍아웃 여부를 결정을 하고 드랍아웃 된 통과한 값들을 서메이션 해서 그 서메이션 결과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어나가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드랍아웃과 서메이션 순서 그리고 액티베이션 순서에 대해서 뭐 조금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 매트릭스 리니어 알제브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W는 웨이트를 의미하고 현재 이 수식에서 Y는 인풋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B는 바이어스를 얘기를 하게 돼서 현재 레이어에서의 인풋 노드 값 Y가 들어갔을 때 다음 레이어로 넘기는 웨이트 값을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해주면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값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다 액티베이션 펑션 F를 곱해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다음 레이어의 인풋이 됩니다. 여기에서 드랍아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R 노테이션은 베르누이 그리고 드랍아웃 펑션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드랍아웃 펑션이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0 또는 1로 이렇게 바이너리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나 뭐 이런 다양한 분산들을 이용해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또 있습니다. 어쨌든 드랍아웃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y, 이제 물결 표시를 저희가 노테이션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랍아웃이 트레이닝 타임과 테스트 타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약간 구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저희가 드랍아웃 확률 P라고 정의를 했을 때, 현재 스리바스타바 논문에서는 몇 퍼센트를 남기느냐에 대한 P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학습을 하면서 특정 노드 10개가 있을 때 뭐 1개를 제거한다고 친다면 P가 9개가 남으니까 90%, 0.9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테스트 타임에서는 현 10개의 노드에서 1개를 제외했기 때문에 웨이트에다가 거기에 대한 페널티 P를
곱해줘서 이제 정교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음 장을 살펴보면 이 P가 곱해지는 시점이 뭐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드랍아웃 P를 이제 충분히 학습하고 나서 그냥 일반적인 웨이트가 트레이닝 타임에서 정해졌다면, 테스트 타임에서는 그 확률 P를 이제 다음 레이어로 넘길 때 곱해서 거기에 대한 노드가 없어진 페널티를 보완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과 다르게 트레이닝 타임에서 그 웨이트를 다음 레이어로 넘길 때 확률 P로 나눠주게 되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없어진 만큼 웨이트가 강화되기 때문에 다음 테스트 타임에서는 그냥 정해진 W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일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스리바스타바 그 오리지널 드랍아웃을 제안했던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봤고요. 그 컨셉적인 면과 약간의 그 수학적인 면을 먼저 노테이션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일반적인 드랍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서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 드리기로 했던 그 자오의 그 드랍아웃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동일한 그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 그렇다면 수식적으로 그게 두 펑션이 동일한 효과를 보이려면 어떤 컨디션 아래에서 이런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먼저 결론부터 정의를 해드리자면, y는 wx 플러스 베타라는 텀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x는 인풋 레이어의 그 데피니션이 되겠고요. y는 아웃풋 레이어의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는 그 둘을 연결하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겠고, b는 바이어스 텀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두 드랍아웃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동일한 효과를 보이려면 그 인풋 x의 디멘전이 아웃풋 y의 디멘전보다 커야 수식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수학적인 노테이션이 유효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렐루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이 본인들의 수식적인 유도를 따라가게 되었을 때 싱글 레이어 케이스에서만 이제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그리고 뭐 코사인 h 마이너스 h 같은 리니얼리 인버터블 펑션을 쓴다면 그 멀티 레이어 케이스에서도 본인들의 수학적인 노테이션과 유도가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렐로 자체가 넌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소개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학적인 유도를 해 놨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hx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wx 플러스 베타로부터 시작해서 이 ah는 렐루와 같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액티베이션 위에 물결을 해서 노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다마르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 M의 좀 동그라미를 표시한 거는 엘레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레멘트 와이즈 아다마르 프로덕트의 정의에 의해서 A와 H가 연속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두 개가 이렇게 동일하다, 연속해서 이렇게 적용된 것과 동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라고 수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증명하고자 하는 수식은 이 5번 수식이 되겠습니다. X 스타라는 거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되겠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거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쳤을 때 오리지널 X 데이터에다가 드랍 아웃을 하고 액티베이션을 했던,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두 개가 동일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6번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6번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히든 H1은 이제 레이어 1을 얘기하고요. H1은 아웃풋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H가 WX를 의미를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아웃풋은 각 클래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개의 클래스일 경우에는 1부터 n까지 10개까지 이렇게 프로버빌리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웨이트가 곱해지다 보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밸류를 0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제 0으로 표기하게 된 케이스 중간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 후에 이제 H1 레이블 1과 레이블 J만 남았을 경우 이제 나머지 값들은 0으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H1이 만약에 드랍 아웃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J만 유효한 밸류로 이렇게 남고 나머지 밸류는 0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X스타,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얻은 밸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WX스타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이 조건에서는 드랍아웃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렐로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면 결론적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거치면서 액티베이션을 했을 때 일반 그 오리지널 X 인풋 데이터를 사용하고 액티베이션을 취하고 네트워크를 거쳐서 드랍 아웃을 했을 때와 동일하다는 것을 수식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수식은 조금 논문을 상세하게 읽어봐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기에서 조금 논의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은 이 논문에서는 그 랭크,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디멘저널리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0으로 렐로에 의해서 0으로 채워져 나가고, 그리고 드랍아웃에 의해서도 특정 레이블이 0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랭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 로우 랭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W가 풀 로우 랭크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서 이 풀 로우 랭크를 가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넌 싱귤러 매트릭스가 아닌 싱귤러 매트릭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해를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랭크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드랍아웃 확률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그 드랍아웃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사이에서의 그 이퀴밸런스한 관계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드랍아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0으로 채워지는 값이 많기 때문에 그 랭크에 대한 풀 로우 랭크에 대한 그런 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험적인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 데이터를 살펴보기 전에 혹시 앞서 나온 것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 로우 랭크의 확률이라는 측면에서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이 풀 로우 랭크가 유지가 되어야 저희가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해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한 해를 찾을 수 있는 넌 싱귤러 매트릭스 컨디션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실험을 위해서 그 웨이트 매트릭스 케이스 1에 대해서는 2 곱하기 2짜리 웨이트를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웨이트 2 매트릭스 케이스에서는 784 곱하기 1500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784라는 디멘전이 나온 이유는 엠니스트 데이터 디멘전이 784개의 그런 노드를 가지기 때문일 거고요.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00 곱하기 3072라는 데피니션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파 10 데이터의 디멘전이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라는 데이터 디멘전 하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웨이트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웨이트를 저희가 이니셜에서는 랜덤 밸류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랜덤 밸류 제너레이션을 할 때 이니셜 웨이트 W가 이 각각의
그 데피니션 상에서 2 곱하기 2 그리고 784 곱하기 1500 이런 데피니션 상에서 랜덤 제네레이션을 했을 때 그 풀 로우 랭크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이니셜 웨이트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레인지를 가지고 값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풀 로우 랭크를 100%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약간 이니셜 웨이트를 0 또는 1만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제 2 곱하기 2 디멘전 같은 조금 작은 사이즈의 웨이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풀 로우 랭크 확률이 20% 정도로 이제 100%를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큰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 데피니션이 일어난다면 이제 그 100% 이니셜 웨이트가 풀 로우 랭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 논문에서 고려한 점은 랭크가 이제 동일할 확률인데요. 이거는 조금 실험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 케이스 4를 만들 때 5 곱하기 4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5 곱하기 5, 케이스 5, 케이스 6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메저먼트로서는 에타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현재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에타를 측정을 한 거는 이 케이스 4에 대해서 실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5 곱하기 4, 총 2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 10개의 드랍아웃을 발생시켰을 때 이제 랜덤 드랍아웃을 10개를 시켰을 때 이 풀 로우 랭크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드랍아웃을 10%를 시켜서 이제 100개의 이제 랜덤 드랍아웃을 100번을 10%씩 제거해 가면서 이제 1000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인데요. 이제 10%만 드랍아웃을 해가지고 100번을 제너레이션 했을 때 그 100번 중에서 이제 풀 로우 랭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한 40, 첫 번째 욕이 나올 때에는 40%, 70%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풀 로우 랭크에 대한 그 보장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확률이 드랍아웃을 깎아 나가는 확률이 커질수록 이제 풀 로우 랭크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드랍아웃 확률이 커질수록 그 둘 간의 관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따라가 보자면 일단 이 알파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0이 돼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으면 이 왼쪽 수식과 오른쪽 수식이 같으면 이제 같다, 효과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이 드랍아웃 확률 P에 의해서 이 수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면 일단 요 이 왼쪽 수식과 오른쪽 수식을 풀어보면은 이제 중간에 오리지널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액티베이션 펑션과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거쳤을 때 마이너스 해주고 플러스 해주면은 요 두 수식이 동일해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12번 수식은 이제 드랍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번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 보면 이제 이제 HX에 대한 베리언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HX에 대한 베리언스가 가장 클 거고요. 거기에다가 렐루를 적용하게 되면 특정 네거티브 밸류가 이제 0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베리언스가 좀 더 작아질 것이고, 거기에다가 드랍아웃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그 둘 간의 그 베리언스가 더 작아지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베리언스를 살펴보면 이제 오리지널과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취할수록
이제 조금 더 효과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 드랍아웃 확률이 커질수록,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동일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적으로는. 그리고 렐루 자체가 아까 그 싱글 레이어에서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멀티플 레이어에서는 유효하기가 힘든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렐루가 멀티 레이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기가 힘든가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그 웨이트 매트릭스 W의 목적은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입니다. 이제 45도를 돌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렐루가 적용되었을 때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드랍아웃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동그라미 까만 점은 이제 현재 상태의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45도를 돌리고 다음에 렐루를 적용했을 때에는 이렇게 45도가 돌아갔고, 나머지 네거티브 밸류로 갔던 45도만큼의 데이터는 이제 제로로 표현이 됐을 텐데요. 여기에다가 드랍아웃을 x1 디멘전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이 디멘전, 이 도메인에서 탈출을 해서 다른 도메인으로, 의도치 않았던 다른 도메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도메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연속해서 저희가 이 렐루에 의한 멀티레이어에다가 드랍아웃을 적용하게 되면 이 수식적으로는 풀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렐루 대신에 이제 리니얼리 이제 인버터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한다면 이제 멀티레이어에서도 수식적으로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F가 아까 A를 대신하는 거고요. F에다가는 뭐 다양한 펑션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코사인 X 마이너스 X 펑션 같은 거나, 아니면 싱크 X 플러스 X 같은 리니얼리 인버터블 펑션을 쓸 수 있고, 이제 논문에서는 거기에 대한 유도 과정이 렐루와 동일한데, 이제 멀티 레이어에 이제 붙여서 수식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렐루 같이 널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아니라 리니얼리 인버터블 펑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 레이어에서도 수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수식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실험 결과로서 렐루에다가 싱글 레이어 데피니션에서 그 드랍 아웃을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들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드랍 아웃 확률이 3%, 5%, 10%, 50% 이렇게 늘어날수록 그 노이지한, 우리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적용해 볼 법한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시각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드랍 아웃 확률이 올라갈수록 그 특정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서 이제 베리언스가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28 곱하기 28이 있을 때, 특정 포인트 하나에서 저희가 베리언스를 체크해서 요 한 포인트에서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랍아웃 확률이 3%일 때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1000번 중에 3%만큼 이 위치에서 드랍아웃이 될 텐데요. 이제 그 효과가 베리언스로 나타나게 되는데, 베리언스로서는 대략 한 2 정도 내외에서 베리언스가 나타나게 되고, 그 평균을 봤을 때에는 민으로서는 이제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 제로에 수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상당히 3%에서는 0.1로 작고, 10%에서는 이제 2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고, 그리고 50%까지 이렇게 드랍아웃 확률을 높였을 때는 50까지 이렇게 그 레인지를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만큼의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베리언스도 그만큼 특정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서의 베리언스도 커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제 한 포인트의 데이터가 이렇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혹은 이렇게 특정 밸류 하나가 될 텐데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 특정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서는 이 값을 드랍아웃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 값이 될 확률이고, 이 값이 될 확률이 뭐 70%일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0이 될 확률이 뭐 한 3%뭐 이렇게 될 텐데, 이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이제 베리언스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렐루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리니어하게 인버터블한 코사인 x 마이너스 x 펑션을 적용했을 때에는 이 펑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다이렉트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니어 펑션을 멀티플 레이어로 붙였을 때에는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그런 드랍아웃의 멀티플 레이어에 대한 예시를 좀 설명하기 위해 이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펑션은 다르지만 3% 적용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 5%, 10%, 그리고 50% 효과에 대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멀티플 레이어, 이 투 히든 레이어로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 이 3%라는 거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도 3%를 적용을 했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3%를 적용한 결과를 지금 현재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3% 곱하기 3%로 해가지고 대략 한 10% 정도 그렇게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발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저희가 딥러닝에서는 그냥 리니어 알제브라로 인풋과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아웃풋 매트릭스, 아웃풋 레이어로 스페이스로 넘어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드랍 아웃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어떻게 하면 어느 컨디션에서 어느 조건에서 두 개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인풋 디멘전이 아웃풋 디멘전보다 같거나 커야 이게 유효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을 때 수식적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가 없는지, 멀티플 레이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그리고 드랍 아웃의 그 동등성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